안녕하세요. 여명입니다. 이번 시간은 주식 이야기 시간으로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코덱스 인버스는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이 약간 낯설어하는 용어일 수 있는데 ETF라는 그런 상장 지수 펀드를 말합니다. 그래서 기초 자산에 추정해서 마치 이제 선물처럼 뭐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이제 거는 거죠. 거래를 계약을 하는 거죠. 계약. 그래서 떨어지면은 돈을 버는 것에 계약하든가 아니면 올랐을 때 돈을 버는 것에 계약하든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인버스는 이 주식 지표가 주가 지수가 올라 떨어졌을 때 오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주식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이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, 그래서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,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, 현재는 좀 많이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. 빠져나왔다가 뭐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, 어쨌든 좀 고통이 있었죠, 인버스는. 어, 근데 최근에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 매수의 기회가 포착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.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그 제가 예전에 주식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강의에서 다루었던 개파락 양봉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제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먼저 개파락 양봉은 그 추세의 반전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. 이 개파락 양봉이 뜨면은 하락했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도 소개해 드렸는데, 먼저 그 개파락 양봉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시초가가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고 종가가 이제 올라서 양봉으로 끝나는 게 이제 기준이 되고요. 양봉으로 끝날 때 그 전일 종가 이제 음봉이었던 종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개파락 양봉이 그 완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 개파락 양봉일 때 거래량이 전일보다 더 많이 실리면은 더 이제 좋다고 보는 것이죠. 이런 개파락 양봉이 나오면은 그 하락했던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고, 또 하나 제가 다뤘던 내용이 바닥 매수입니다. 21선과 61선이 이격도가 벌어져 있고 5일선 밑에서 이렇게 개파락 양봉이 나오거나 밑꼬리 캔들이 나올 경우 이것도 이제 바닥을 다졌다고 보고 추세의 변환이 일어난다,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,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죠. 그래서 바닥 매수에서 개파락 양봉 형태가 지금 이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에서 나왔다고 이제 보여지는데, 어,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이죠. 일주일 전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20일과 60일 간의 이격도가 벌어지고, 그리고 이제 개파락 양봉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어, 약간 힘이 약하긴 합니다, 지금. 이 전날의 음봉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좀 완벽한 양봉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, 뭐 그렇게까지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, 모습이. 그래서 힘이 조금 약하다. 그래도 매수의 그런 어떤 찬스가 왔다고 보고 매수를 이제 매수가 유효한 거죠. 매수를 해도 된다. 이 개파른 양봉의 시초가를 지지점으로 잡고 매수를 해도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실제 저도 매수를 하였지만 워낙에 그 현재 유동성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힘만으로 이 주가가
지금 V자 반등을 이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상승을 할지 저도 쉽게 예측이 안 돼서 이런 개파를 양봉이 떴다고 해도 이제 뭐 강력하게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. 뭐 어느 정도 매수의 찬스가 왔으니 어 조금 사도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어, 이 워렌 버핏이 이제 주주총회를 한 달 전쯤인가요? 했었는데 그때 이 코로나의 현재 상황을 1929년 자기가 태어났던 대공황에 비유했습니다. 그 대공황 시절에 워렌 버핏이 태어났는데 이때 그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이날 그 집에 다들 이제 외출을 못했다고 합니다. 현재 그 외출 통행 금지처럼 외출을 못했다고 하고 그때 이제 자기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죠. 그리고 뭐 임신을 하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뭐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돈을 은행에서 찾지 못했다. 뭐 은행이 부도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현재 상황은 그렇게까지 은행이 부도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폭락을 하고 지금 한 8개월 동안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. 제가 이제 정확하게 차트를 보니까 5개월 동안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저희 그도 그렇지만 미국도 아직 채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고요. 회복하는 그 기간 자체가. 물론 이 3개월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여기 대공황 때는 뭐 48%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저희는 뭐 80%, 저희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100% 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해버렸죠. 그래서 예전만큼 과연 5개월 동안 계속 회복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회복이 끝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논점이 있는 것이죠. 확실하지 않은 부분. 그리고 마지막에 이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는데 미국이 하락하는데 베팅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. 이게 이 당시에 그 워렌 버핏이 한 달 전이었죠. 한 달 전에 이 말을 하고 나서부터 한 달 동안 미국이 더 오르게 됐는데 그 단기적인 상승을 예언해서 베팅하지 말라고 한 건지 하락에 아니면 정말 V자 반등으로 미국 주식만 계속 날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예언인지 이 부분도 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이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이 짓이다.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이니까 뭐 미국 주식이 아니죠. 그래서 하락하는 거에 걸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 주주총회 때 이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 때 실제 그 50% 정도 회복한 지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공황에 비유할 수밖에 없었죠. 대공황이 이제 48%였으니까 이제 워렌 버핏도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. 대공황이 48%까지 회복했으니까 얘도 그 정도에서 50%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주주총회 때 이 대공황에 비유하고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비유였죠. 58%, 48%, 50% 금방이었으니까. 그런데 불과 이제 한 1개월 반 만에 도달했다는 게 이제 좀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. 워렌 버핏도. 자기 대공황 시절에는 8개월, 거의 뭐 5개월 만에 이 48% 올라갔는데 지금 뭐 유동성을 확 풀어버리니까 1개월 반 만에 회복했다. 그래서 미국 주식이 뭐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한 것 같습니다.
그러니까 자기도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 것이죠.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대공황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좀 하락의 무게를 더 두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되어지고, 어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. 지금 살 주식은 없다. 최근에 얘기했죠. 자기가 봤을 때 지금 살 주식은 없다. 그래서 현금을 되게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. 어,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파락 양봉이 나오고, 현재 좀 며칠 올랐습니다. 인버스가 오르고 지금 다시 좀 조정이 있었는데, 어, 현재 지금 오늘 인버스 차트를 제가 카피를 한 모습인데, 좀 N자형 반등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N자형 반등이 나오지 않고 약간 윗꼬리 캔들이 달린 형상입니다. 그래서 좀 힘이 약하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, 과감한 투자는 할 수 없는 거죠. 힘이 약하니까. 처음부터 이제 개파락 양봉 자체가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N자형 반등도 좀 약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좀 조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, 그렇다고 뭐 투자를 하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유효하니까 계속 유지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,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이 저점을 보시고 이 지지선을 보시고 진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이제 주식은 대응이라고 했죠. 지지선이 깨지거나 어떤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. 저도 이 예전에 계속 피보나치 수열이었죠. 피보나치 배율로 계속 따져가면서 인버스를 좀 투자를 했었는데, 피보나치가 이제 무너질 때마다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. 저는 매도를 하고 다시 뭐 기회를 잡아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팔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했던 편인데, 저도 좀 손실액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. 좀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만회는 좀 하긴 했지만, 어쨌든 인버스에 이제 많은 손실을 보긴 한 편이라, 계속 이 매수의 시점을 저도 보고 있었죠. 보고 있다가 지금 개파락 양봉이 나와서 저도 이때죠. 이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, 어떻게 될지는 이제 향후 시간이 알려주겠죠. 시간이 알려줄 것 같고, 이게 되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버스 투자라는 게 되게 위험한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경제상 어떤 산업의 그런 흐름을 역행하는 투자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, 과감한 투자는 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, 어떤 주가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약간 방어하는 목적으로 약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.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